안녕하세요. 마음챙김연구소 홍정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명상이 무엇이고 또 명상을 또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을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개발된 명상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상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명상에 대한 정의를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함,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상은 어떤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상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리라 봅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안내해드릴 위파사나 명상, 또 마음챙김 명상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미 제 마음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나의 주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충동이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 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거죠. 어떤 코끼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끼리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코끼리에게 여러 훈련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생의 코끼리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끼리로 천천히 훈련시켜서 그 코끼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기도 하고, 또 멀리 사람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또 옛날 같으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겠죠. 만일 코끼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 하나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게 각자의 마음이에요. 왜 마음을 능숙하게 다뤄서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고통은 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이 일으키는 여러 번뇌,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명상을 하면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런 번뇌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거나 없애거나 하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물론 고도의 집중 명상을 하면은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힘든 그 생각과 감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명상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 마음의 고통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용,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명상은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죠. 이전까지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 내용은 주로 나 이외의 것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학교 가서 뭐 국어, 국사, 영어, 수학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학문에 대해서, 내지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있는
기술과 경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나 이외의 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명상은 나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나의 내부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들이 인간과 친하게 지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신들이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잘 행복하게 그것을 나눠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욕심내고 싸우고 빼앗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인간에게 그만 주자. 너무 많은 걸 줬다. 줘봤자 소용이 없어. 이제 남아있는 게 뭘까? 봤더니 신성이 남아있더랍니다. 야, 이 신성만큼은 인간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높은 산 위에다가 숨기자. 높은 산 위에다 숨기면 사람들은 찾아오지 못할 거야. 근데 그 인도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들은 호기심이 외부로 많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숨기더라도 다 올라와서 그것을 발견해낼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깊은 물속에 숨기자. 깊은 물속에 숨겨놓으면은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할 거야. 아니야.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물속에 숨겨놔도 언젠가는 그건 발견해낼 거야. 아, 그럼 어디다 숨기지? 마음에다 숨기자. 사람들은 관심이 외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신성을 각자의 마음에다가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수행은 이 내면에 대한 탐구예요. 내면에 대한 탐구고, 내면에 대한 탐구로서 내면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것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멀리 나가서 깊은 산이나 뭐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명상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를 가더라도요,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갖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은요, 이 수행의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인터뷰도 통해 가지고 점검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지혜를 키워나가는 게 명상이다 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요, 명상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병도 낫고 싶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를 다 물리쳤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고통이 나에게 부여돼요. 그걸 삶의 파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파도가 와서 우리를 때려요. 아프죠. 힘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인생의 고난은요, 항상 세트로 줘요. 단품으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팍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아주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명상은, 수행은 이 삶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명상을 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아주 잠잠하게, 삶의 파도가 잠잠하게 해결될 거야. 이건 가짜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이 명상을 합니까? 선생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각도가 좀 다릅니다. 수행은, 명상은 삶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파도를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용의 각도가 더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통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하나하나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안장애가 있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이 불안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불안을 끌어내고 감소시키는 작업을 막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가 그렇죠. 근데 이 마음챙김의 기법한 치료는 이런 거예요. 그 불안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합니다. 그래, 사는데 뭐 불안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 불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불안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 불안은 더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수정하니까 어때요? 불안이 와도 괜찮은 거야. 또 안 오면 또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상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방향은 문제거리를 소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삶의 태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여러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일상의 삶이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명상은 이런 거예요. 이걸 바꿔야지, 변화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해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럴 때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는 이해함을 주는 거예요. 이 패턴의 원인은 뭐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원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게 명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명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중부양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해드리는 명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랑 공부를 해도 절대로 공중부양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축지법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특별한 힘을 갖는 게 명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특별한 힘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명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짤막하게 또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